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서울의 광장시장에 바쁜 점심시간. 한국에 여행을 온 한 영국인 모녀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에 파견 와서 일을 오래 했던 영국인 엄마는 자연스럽게 냉면을 주문하다가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을 보고 그녀의 눈동자는 매우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남성 또한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사는 케이시라고 합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벌써 곧 50을 바라보게 되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 어엿한 성인이 된 자식을 데리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딸 릴리아를 혼자서 힘들게 키워냈어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미혼모이거든요.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여 년 전을 되돌아봐야 해요. 당시 제가 24살이었을 때 젊고 패기 넘치는 기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갔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때 제가 취재했던 것은 한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분야였습니다. 당시 거품이 꺼져가던 일본과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내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앞서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계획했어요. 각 나라마다 장기로 몇 달씩 머무르는 일정이었죠. 일본에서 약 3달 정도 지내고 바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3달을 계획했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원만한 취재를 위해서죠. 사정상 정확한 기관명은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기관 사무실로 가는 길에도 저는 부지런히 서울의 길거리를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당시 최고로 비싼 카메라로 말이죠. 지금은 한국의 치안이 글로벌 순위로는 탑3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몰래 데려가 버리는 어른들도 있었고 길가에 소매치기도 있었고 작은 규모가 아니라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소매치기에 저도 당한 적이 있죠.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이나 하던 그 카메라를 빼앗은 남자는 전속력으로 달려 도망치더군요. 저는 순간 얼이 빠져서 그 남자를 쫓는데 금 같은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는 대로 달려가서 그의 뒤를 쫓았지만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죠. 어차피 못 찾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일단 가기로 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고 취재는 해야 했으니까 정해둔 약속 시간이 있는데 너무 늦어서도 안 되잖아요. 길을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턱 붙잡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뜀박질이라도 했는지 숨을 헐떡거리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불 떼기 전에 살펴보니까 손에 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소매치기였나 보다 싶어서 그의 뺨을 찰싹하고 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들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갈 길을 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황당한 감정을 가라앉혔고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취재를 시작했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어가 능숙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했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길에서 제가 뺨을 때렸던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에서 일하는 남자가 소매치기일 리는 없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던 동시에 피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게 뺨을 맞은 남자는 소매치기가 아니라 제 카메라를 찾아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회의 후 저는 그를 찾아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제가 마시려고 사뒀던 캔커피를 그에게 주었죠. 아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 전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카메라를 찾아주고 저한테 뺨까지 맞은 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분한테 전했는데 그는 됐다고 했어요. 기분 나빠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순박하게 웃더군요. 그때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의 행동들 때문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서울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취재하는 날들을 보냈는데 기관에도 정기적으로 들르느라 그 남자를 수시로 마주쳤어요. 그의 이름은 영우였습니다. 사실 굳이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날에도 가고 그랬던 건 영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가 좋아졌는데요. 결국 저희 둘은 사랑에 빠졌고 깊은 사이로 거듭날 기미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 참 야속하게 빨리 흘러서 제가 영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라 국제 연애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영우를 사랑했어요. 일단은 영국으로 가지만 영우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국에서의 일을 정리한 후에 한국으로 오겠다는 약속도 했죠. 영국으로 돌아갈 날을 일주 못되게 남겨두었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영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서 결근했나 싶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영우를 만날 수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그는 흔적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제가 돌아갈 날이 다가와 버렸어요. 저에게는 영우가 첫사랑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정한 복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우가 실종 신고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영국으로 떠났어요. 비행기에 탄 내내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 귀국하고 며칠 지나서는 덤덤하게 사람들을 대했죠. 일하다가 울지 않으려면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잊기 참 어려웠어요. 너무 사랑했던 기억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어떠한 날부터 갑자기 구역감이 들기 시작했죠. 음식을 앞에 두면 그러는 경우가 없었는데 무엇인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역시나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저의 딸인 릴리아죠. 릴리아에게는 저의 성을 붙여주고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임신으로 힘들 때 돌봐주는 영우가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긴 했다고 하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죠. 집에 있던 릴리아와 함께였으니까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 그리고 영우의 피를 이어받은 릴리아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서 튼튼했죠. 아이를 보면 행복하고 또 씁쓸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몰래 울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울지 않게 되더군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가 점점 커나갔고 저는 일에 매진했어요. 딸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에 미친 사람처럼 열과 성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저는 직장에서 빠른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릴리아도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목표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앞만 보고 달렸더니 벌써 릴리아가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어른이 된 딸을 보고 다들 엄마를 빼다 박았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제 첫사랑 영우가 보였어요. 영우를 닮은 릴리아 덕분에 못 본 지 20년이나 된 그의 얼굴을 잊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릴리아가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 한국 놀러 가요. 아빠가 한국인이라고 말은 했다고 하나 뜬금없이 한국에 가자니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 사이에 K-팝이 엄청나게 유행 중인데 자기도 푹 빠져버렸다면서 무조건 가고 싶다는 거였죠.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했죠. 친구들이랑 함께 가라고 했으나 무조건 저랑 엄마랑 함께 가고 싶다면서 며칠을 조르더군요. 고로 어찌할 도리가 없이 릴리아와 나란히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은 참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감상에 젖을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 딸이 여기 가고 저기 가자고 팔을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가고 싶은 곳 다 가게 하면서 저는 그냥 따라다녔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마냥 좋았거든요. 한국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길을 가다가 딸이 배고프다고 얼른 밥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냉면집으로 갔어요.
20년 전 영우와 냉면을 간간히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영국으로 가면서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한인타운에 간 적도 없어서 냉면집으로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우를 닮은 중년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최 시선을 떼기 참 어려워서 계속 보고 있었더니 남자도 저를 발견했죠.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놀란 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저였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앉아있는 것인지 정말 놀랐답니다. 저와 영우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그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왜 사라졌던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그는 당시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다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낳았다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고 부모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결혼이라 아이를 다 키워낸 뒤 이혼해서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역시도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잊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일 테죠. 영우는 한 달 내로 영국에 여행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다시 정확하게 얼굴 보고 얘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죠. 저는 지금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